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호로라이브의 필리핀 혼혈 호시마치스 2세이, 아니 페미마치스 2세이가 또 영상을 터뜨렸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어떤 영상이냐, 호시마치스 2세이가 카라오케 다무, 카라오케 DAM이라는 이제 노래방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직업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터졌어요. 일단 어떤 내용이었냐면, 뭐 해보고 싶은 직업, 경험해보고 싶은 직업, 만약에 버튜버를 안 하게 된다면, 혹은 버튜버 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진다면,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런 직업에 관한 이야기 하다가 호시마치 스이세이가 뭐 피자집도 즐거울 것 같고 1일 경찰서장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복사 같은 것도 해보고 싶네요 하면서 웃었어. 그래가지고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조누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아니 스이세이 발언을 봐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뭐가 직업 비하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조누야, 이거 논란 맞냐? 너 씨발 또 니만 논란인 거 아니야? 논란 또 니가 만든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아무도 관심 없는데 니가 난리치면서 니가 만들어낸 논란 아니냐고 조누야! 약질 사이버에 갖춰가! 그쵸?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 어떤 직업을 비하를 한 건지 하나씩 뜯어봅시다. 자, 일단 나온 직업이 뭐 피자집, 1일 경찰서장, 그리고 뭐 복사하는 직업이 뭐 있나 보죠. 자, 이 세 개가 있어요. 일단 발언에서 나오는 직업은 세 개인데, 뭐 피자집인가? 피자도 만드는데 스킬이 필요해요. 반죽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태양의 손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방구석에서 인터넷 방송이나 하는 임방녀가 쉽게 피자집에서 일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할 그게 아니라니까. 너는 피자집이 얼마나 힘든데, 피자 만들기 얼마나 힘든데 피자집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인가? 아니면 뭐 1일 경찰서장이 문제인가? 그쵸?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1일 경찰서장 먼저 이야기해보죠. 일단 1일 경찰서장이 뭐냐면, 일본에서는 경찰서 홍보대사 같은 거를 1일 경찰서장이란 이름으로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네가 경찰서 서장이다 이거죠. 마! 너가 서장이라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다 했어 마!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이돌이나 배우나 뭐 그런 유명 인사들이 오늘 하루 이 경찰서에 서장이 돼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로 치면 홍보대사입니다. 홍보대사 역할이라서 이걸 하려면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 뭐 사회적인 인식도 좋아야죠. 범죄자라든지 이미지가 나쁜 친구는 이런 거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도박을 했다거나 옛날에 음주운전 한번 했다거나 그러면 절대로 이런 홍보대사 할 수 없겠죠. 경찰서 홍보대사.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느 정도 사회적 인지도도 있고 인식도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경찰서 홍보대사 일이다 이거죠. 뭐 그리고 아이돌이나 배우 이런 거 말고도 가끔씩 뭐 캐릭터라든지 동물들도 1일 서장이 돼가지고 홍보대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거죠. 뭐 하는 일은 홍보대사라서 마을을 이렇게 퍼레이드 하듯이 돌면서 이제 마을을 순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을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 이제 체크를 한다든지,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애들 길 건너는 거 이제 도우미를 한다든지 그런 거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개나 고양이가 할 때도 있어요. 가끔씩 뭐
전철역도 이런 식으로 1일 뭐 소장 막 이러면서 역장 이래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도 1일 서장이라면서 뭐 시바이누라든지 고양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도 뜨고 이러면 홍보도 되는 데다가 경찰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끔씩 이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벤트 하면 뭐 전 세계 뉴스에서도 일본에서 또 독특한 걸 한다. 이날 경찰서장 1일 경찰서장으로 이제 선정된 고양이 개 이러면서 글로벌 뉴스로도 타고 가기도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1일 서장이 여자 아이돌이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 아이돌이 1일 서장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일반적으로 1일 서장하면 여자 아이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1일 서장을 남자가 해봤자 그림이 안 사는 거야. 일본 또 틀딱들이 많아가지고 젊은 여자가 해야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젊은 여자들 대부분 여자 아이돌들이 하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거죠. 물론 배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이돌이 등장하는 매체, 아이돌 마스터, 게임,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신인 아이돌이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 혹은 사무실에 들어온 1일 서장 일을 받아가지고 안건을 소화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자주 들어가는 편이다 이거죠. 그리고 고질라도 합니다. 개, 고양이, 여자 아이돌 그 외에 고질라도 한다 이거죠. 야, 장난 아니더라고. 도쿄 한복판에 고질라가 등장을 한 거야. 야, 난리가 났어. 그런데 고질라가 등장을 했지만은 다행히도 도쿄 한복판에 등장을 했는데도 도심에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이날 고질라가 1일 서장으로 일을 하려고 등판을 한 거였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1일 서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교통안전 지키라고 주의도 주고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횡단보도도 걷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 퀴즈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랑 사진도 찰칵찰칵하고. 그쵸? 재밌는 동네예요 일본이. 자, 그러면 과연 스이세이가 1일 경찰서장을 할 수 있을까?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뭐 경찰 홍보대사 뭐 이러면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이미지도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아니에요. 1일 경찰서장의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안 높습니다. 왜 안 높냐면 일본이란 나라가 굉장히 넓고 각 지역마다 이런 식의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본 도도부현이 몇 개야. 그리고 그 도도부현에서 한 명만 뽑는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도 경상북도, 포항시, 읍면동 막 다 있잖아. 읍면동 리 다 있잖아. 그쵸? 그러면 경찰서가 몇 개야. 경찰서 엄청 많잖아. 그쵸? 그러면 그 경찰서마다 이제 내려온 예산으로 이런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1일 서장이 탄생한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질라도 이 이케부쿠로 경찰서에서 이제 한 1일 서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경찰서 홍보대사라고 해가지고 전국 경찰, 일본 경찰을 대표하는 홍보대사 요런 게 아니라 지역 단위의 경찰서에서 지방 홍보차 마을 좀 걸어 댕기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생각보다 페이가 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비싼 돈 주고 유명 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방 경찰서에서 대충 사람 고용해가 하는 거라서 페이가 싸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은 못 불러요. 어느 정도 유명한데 몸값이 싼 사람 아니면 유명하긴 한데 이게 명예직이라서
제안해보고 단가가 안 맞아서 난 못하겠다 이러면 안 하는 거고. 근데 이게 경찰서라 보니까 이미지가 좋잖아. 요런 홍보대사 하는 거. 그쵸?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하는 편이다. 공익 행사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이러한 일들 대부분이 뭐 지역 아이돌이라든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긴 한데 그렇게 안 유명하고 몸값이 싼 신인들이 하는 경우가 제법 있기는 있다 이거죠. 그리고 뭐 지방에서 전국구 인지도는 없는데 지방에서만 인기가 있다든지 지방에서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든지 혹은 지방에서도 안 유명한데 일단은 이 지역 아이돌이다, 이 지역 공식 대표 아이돌이다, 이 지역 시장의 아이돌이다. 뭐 일본에 이런 거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죽도시장, 동대문 시장의 아이돌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일본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지역의 아이돌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이 아이돌이 우리 마을의 지명을 따가지고 공식적으로 데뷔하고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안건을 많이 줘요. 예를 들어서 지방 축제에 무대에 세워준다든지, 그리고 뭐 지방 특산물 홍보하는 안건을 준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지방의 지자체 안건을 받기 위해서 대놓고 지방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지역 아이돌들 또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지역 아이돌들이 경찰서장, 1일 경찰서장의 안건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충주맨. 근데 충주맨은 진짜 공무원이잖아.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성이 있으면 인지도가 없더라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그 지방의 마스코트 인형들 있잖아. 그 걔네들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신인 아이돌 인지도 쌓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거 1일 서장은 요 아이돌들이 하는 거다 요런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작품들에서 신인 아이돌의 인지도 쌓는 용도로 안건을 소화하는 에피소드가 나온다고 아까도 이야기 해드렸죠. 어쨌든 스이세이도 버추얼 아이돌이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이 1일 서장이란 일 자체가 아이돌이 하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다 요런 식으로 말을 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찰서장 1일 경찰서장 일을 비하한 게 아니라 나도 해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스이세이가 과연 1일 경찰서장 급이 되냐 안 되냐. 그쵸? 근데 뭐 아이돌은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1일 경찰서장 저런 공식적이고 공익적이고 저런 경찰서에서 일을 받는 거 아무나 못하잖아. 솔직하게 돈을 많이 안 주더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이돌이니까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요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뭐 버튜버로 제약이 있기야 하겠지만은 뭐 아까 전에 저 다른 여자 아이돌이나 고질라처럼 직접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홍보는 못하잖아. 아니 뭐 태블릿 들고 걸어다닐 거야? 그쵸? 뭐 미코다니에처럼 뭐 인형탈 하나 움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뭐 못하진 않아요. 인지도는 충분하니까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뭐 어쨌든 간에 판넬을 들고 다닌다든지 영상 위주로 경찰 안건에 대한 홍보도 하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실제로 버튜버들 중에서 경찰서 홍보대사 한 사람 있어요. 과거 페미니스트들한테 공격받았던 토조리카가 경찰서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한 적이 있다 이거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토조린카가 이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지역의 초등학교에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을에 이제 자전거 판매상 같은데 토조린카의 판넬이 세워지고 이제 뭐 태블릿 같은 데서 토조린카의 안전교육 영상이 막 흘러나오고 요런 식으로 이제 홍보대사를 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이세이도 충분히 요 안건 받으려고 하면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 그쵸? 복사가 남았죠. 호시마치 스이세이가 나도 복사 같은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복사하면 떠오르는 직업이 뭐야? 어? 그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학교 앞에 복사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본인한테 있어가지고 복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OL입니다. 이 OL이 뭐냐면 일본 여성 직장인을 뜻하는 용어인 오피스 레이디의 약자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이제 사무직 여성을 OL이라고 합니다. 이 OL의 대표적인 특징은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해요. 이런 식으로 회사 유니폼이 있고 모든 여성들이 이런 복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스카프나 리본 같은 걸 달고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OL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여성을 떠올립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제 OL의 전형적인 모습은 뭐 빌딩 같은 데 가잖아. 대기업이 들어가 있는 빌딩 같은 데 가면 1층 입구에 정문에 안내 데스크에 유니폼 입은 누나들 있잖아. 그리고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유니폼 입은 누나들, 그런 누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본인이 생각하는 OL의 형태에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직의 유니폼 입은 누나들, 그 모든 게 O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21세기 되고 점점 이 근무 환경도 변화되면서 현대에 와서는 이제 일본 이야기입니다. 안내 데스크 근무하는 여자 직원 외에는 일반 회사에는 OL이 사라졌어요. 왜? 굳이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여성들에게 유니폼을 제공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깔끔하게 입고 댕겨라. 정장 입고 댕겨라. 자유복장. 요렇게 나간 거죠. 옛날에는 그냥 일반 사무직 직원도 전부 다 요런 식으로 유니폼을 입었어요. 남자는 정장인데 여자는 유니폼이야. 그렇게 구분이 있었단 말이야, 일본에서. 근데 뭐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서비스업, 교통, 뭐 항공업계 등등 여전히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서비스직 관련된 여자 직원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뭐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굉장히 변화를 싫어하는 나라잖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이 많단 말이야. 뭐 모든 직원이 6명, 8명 중 되는 작은 중소기업이 있잖아. 그러면 그 기업은 예전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오래 근무한 여자 직원, 뭐 50대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면 50대 아주머니가 여전히 과거에 지급받았던 OL 요 복장을 입고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신입 여직원이 들어오잖아? 20살, 20살 신입 여직원한테도 여전히 유니폼이 있으니까 유니폼 입고 출근하라면서 유니폼을 건네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일본에서 막 옛날 막 부동산 회사 사무실 작은 그런 데서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OL 복장,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는 여자 직원들, 젊은 여자 직원들도 여전히 현재 존재하기는 한다. 아예 사라진 건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이 OL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일단 뭐 과거에 이런 일이 많았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여자 직원이 신입 여사원이 입사를 하잖아. 그러면 회사의 과장, 차장, 부장급 되는 사람들이 여자 젊은 여직원한테 커피 좀 타오라고 시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왜 내가 이런 짓을 해야 되냐, 내가 커피 타라고 회사에 들어왔냐, 이러면서 꿍시렁꿍시렁 되는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글 없죠. 왜? 지금은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거든. 성희롱이다, 남녀 차별이다 이러면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런 말 한 이제 차장, 과장들은. 부장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런데 왜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했었냐면, 옛날에는 이게 당연했거든. 그쵸? 왜냐면 옛날에는 회사에서 여자 직원을 뽑는 이유가 커피 탈 사람을 구하려고 뽑은 거예요. 이거 남녀 차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고 여자들은 고등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등교육을 받은 남자들이 뭐 영업이라든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여자 직원을 뽑더라도 여자 직원들은 대부분 허드렛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무실 지키기, 전화 받기, 뭐 재떨이 비우기, 커피 타오기 요런 것들을 했단 말이야. 완벽하게 분업이 된 구조였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시대 회사에 다녔던 사람들은 이번에 들어온 신입 여직원도 당연히 그런 일 할 줄 알고 그냥 커피 타오라고 시킨 거야. 그쵸? 그런데 시대가 변해가지고 여자들도 대학 나오고 남자들보다 더 똑똑한 여자 직원들이 들어왔는데 시대가 변한지 모르고 이제 남자 상사들이 커피 타오라 시켰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대대적으로 늙은 남자들 상대로 교육하는 일이 생겼다 이거죠. 신입 여사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요런 거. 그쵸? 그러니까 막 성희롱이님 여자 직원을 괴롭히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를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회사 딱 출근해가지고 미스 김 나 커피 한 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물론 내가 커피 마시고도 싶지만은 이게 뭐라고 하지? 사교성 멘트예요. 같은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우리 서로 친하게 잘 지내자. 역시 미스 김이 타주는 커피가 맛있어. 고맙다는 소리입니다. 잘 지내자는 사교성 멘트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커피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 서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윤활유 역할을 했는데 요즘에는 커피 타달라는 소리 자체가 성희롱이 돼버린 시대가 된 거다 이거죠. 게다가 요즘에는 미스 김이라고 하면 미스 김 호칭 자체가 성희롱이 돼버리죠. 내가 뭐 술집 다방 여자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원래는 미스 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중의 의미를 담은 존칭어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오해들은 뭐 아까도 말했듯이 커피 타기, 커피 탔던 썼던 컵 설거지하기, 전화 받기, 장부 정리, 팩스 보내기, 재떨이 비우기, 사무실 청소, 그리고 복사하기 요런 허드렛 일, 잡일을 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스 김 하면서 서로 존중을 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 회사는 그렇지 못하게 됐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학력자들을 업무 보조를 위해 가지고 고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대에 변한 걸 모르는 틀딱들이 이런 식으로 과거랑 똑같은 줄 알고 실수를 많이 했던 거다 이거죠. 그리고 스이세이의 발언은 이 오피스에서 일하는 여성의 주된 업무는 이 복사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일하는 여성들 오해를 무시한 발언이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다 이거죠. 드디어 본론이 들어왔네. 그쵸? 이게 본론입니다. 스이세이의 그 복사 발언이 염상이 터진 이유가 요런 이유 때문에 터진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요즘의 OL들의 업무 내용은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 복장은 더 이상 유니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없어요. 뭐 안내 데스크는 유니폼을 제공하지만 일반 여성들, 남자들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무직 여성들은 자유로운 복장을 합니다. 자기가 입고 싶은 정장, 이걸 입고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를 한다 이거죠. 게다가 동기 남성들이랑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업무를 배정을 받아요. 게다가 부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커피 타오라고 하면 바로 회사 징계위원회 열리거나 고소당해서 회사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시대가 많이
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복사는 당연히 하잖아. 그쵸? 그런데 더 이상 복사가 주 업무가 아니라니까. 허드렛 일, 남의 복사까지 다 해주고 복사만 하는 그런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여자다. 이런 인식은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더 이상 이제 OL들은 이제 남자들의 업무를 보조하고 허드렛 일만 하는 하녀가 아니라 남성이랑 동등한 이제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여자들이다. 이거죠. 그런 역할을 이제는 주어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호시마치 스이세이는 얘가 회사 다녀본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시대착오적인 인상이 있는 거야. 여자가 사무직에서 일하면 당연히 복사하겠지. 예쁜 유니폼 입고 복사나 하겠지. 나도 한 번은 회사 들어가서 뭐 유튜브 활동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나도 새로운 경험 만약에 이걸 안 했다면 언젠가 뭐 회사 들어가서 복사도 해보고 싶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뭐 너는 내가 회사에서 복사나 하는 걸로 보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호시마치 스이세이의 발언을 지적한 트윗이 조회수가 900만이 넘기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 맨날 지금도 댓글 달려. 지만 조는 이 새끼만 니한테만 논란인 거 아니냐 이러는 거야. 내가 진짜 욕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논란은 일본에서 논란이 돼가지고 내가 번역해서 일본어 하나 할 줄 모르는 니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니들이 이게 논란인 거 몰랐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본어를 니들이 몰라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니들도 내 덕분에 아는 거야. 내가 논란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하지 마. 나도 몰랐어. 논란이 돼야지만 아는 사람이야. 나도 번역해서 전달해주는 거라니까. 어쨌든 조회수 900만 넘기면서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죠. 자,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 평범하게 회사원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복사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일하는 여성분들을 죽을 만큼 바보 취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야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다 이 정도로 끝냈으면 됐는데 그놈의 복사해보고 싶다라는 말 때문에 지금 염상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호시마치 스이세이 복사 논란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재조명 당하고 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 그쵸? 청소부 비하 발언입니다. 일단 라미 포루카 보탄이 과거에 방송하다가 청소부라는 직업을 비하 발언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놈의 호로라이브는 맨날 직업 비하 발언이 터지네. 얘네들 교육을 어떻게 한 거냐? 얘네들 인성교육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거죠. 얘네들이 이 당시에 어떤 말을 했냐면 몇십 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는데 아직도 청소부냐? 여전히 청소부냐? 아니 청소부는 승진하면 뭐냐? 여전히 청소부인가? 그렇지 않나? 이러면서 지들끼리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들이랑 둘이 걸어가다가 아빠 저 빌딩에서 일했어. 저 빌딩 아빠가 지었어. 저 빌딩에서 일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면 아빠 무슨 일 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청소했어. 이러니까 아들이 청소 이러면서 아들 또 눈치 보면서 입 다물 정도다 이러면서 지들끼리 아들 아빠 성대모사 하면서 청소부란 직업을 아주 조리돌림하면서 깰깰깰깰 거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사이버 레카충 정도가 아니라 야후 뉴스에서 뜨면서 각계각처의 모든 유명인들이 한마디씩 거들면서
직업을 왜 무시하냐 이러고 우리 부모님이 청소부인데 나는 한 번도 부모님 직업 부끄럽지 않았다 이런 소리 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공식적으로 사과문 또 올라오고 라미랑 포르카는 영상 내리고 보타는 영상 그대로 아직까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사건이랑 같이 또 청소부 비하 발언 사건들이 까이고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과거 일본 배우 히로세 스즈가 했던 발언이 또 재조명돼가지고 같이 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청소부 비하 발언, 복사 비하 발언, 그 다음에 이 스즈 발언 다 똑같은 맥락의 직업 비하다 이런 식으로 까이고 있습니다. 얘는 또 어떤 식으로 비하를 했냐면 일단 이 방송국 스태프들한테 궁금한 게 많은가 봐. 그러면서 말을 해요. 야, 지금 조명하시는 스태프는 태어날 때부터 조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조명이라는 직업을 꿈꾸고 조명 스텝이 되려고 했을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런 직업을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온 걸까? 그러면서 분명 어른이 돼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마이크 봉을 쥐는 그런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당신은 지금 현재 만족하십니까? 지금 나이 먹고 마이크 봉을 쥐고 있는 그 직업에 그 삶에 만족하시나요? 그런 어른으로 이노?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와, 이래가지고 난리 나고 인성 논란 터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웃긴 애죠. 미친 애인 겁니다. 가루가 되도록 까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또 사과문 떴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평소 신세를 지고 있는 스태프분들한테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해서 죄송하다 이지를 하죠. 근데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한 게 아니죠. 얘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 거야. 자기 직업보다 방송국 스태프의 직업이 하찮은 일이고 너는 왜 더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냐, 지금 현재 그 직업에 만족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식의 말이 나온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말을 한 거야. 인성이 빠았긴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유명한 배우고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죽방 쳐맞아야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같이 일하는 방송국 스태프들을 비하하는 요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방송국에서도 싫어하거든. 요즘은 뭐하고 지내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변명도 사과문인지 해명문인지 이것도 상당히 역겨운 내용이기는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호시마치 스이세이는 직업을 비하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직업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아서 나온 발언입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일해본 적도 없으니까 과거의 OL의 이미지, 일본인들은 이 OL은 여자가 저런 식의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는 거다 라는 인식이 박혀있고, 대부분의 옛날 드라마라든지 몇십 년 동안 사무직에서 일하는 여성, 그거는 외근을 나가는 남자 영업사원의 이제 서포트를 하는 역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남자 주인공이 변호사다? 그러면 변호사 일을 할 때 여자 OL이 사무직 일을 한단 말이야. 타자도 대신 쳐주고 복사도 하고 서류도 찾아오라 하면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식이 여자는 사무직이면 그런 식으로 복사를 하고 서류 일을 하고 남자 직원의 이제 서포트를 하는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도 사무실에서 복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비하할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파악을 못했던 거죠. 게다가 뭐 실질적으로 스리세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긴 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여성 인권이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에서 저런 식으로 여자 직원을 저런 식으로 복사나 허드렛 일 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또 그래. 내가 아는 여자애가 일본 회사에 취업을 했대. 작은 회사야. 취업을 했는데 자기가 회사 일찍 출근해서 청소해야 된대. 지금 또 시킨답니다. 근데 남자 직원한테는 안 시키고 자기한테만 시킨대. 왜? 남자 직원 외근 나가야 되거든. 여전히 조소 회사에서는 이 문화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유니폼은 제공 안 해줬대. 복장은 자유로운데 이런 식으로 문화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는 있다. 이거죠. 어쨌든 뭐 이 스이세이의 발언이 뭐 과거에 있었던 청소부 비하 발언만큼 직업을 어마어마하게 비하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OL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고 OL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거를 몰랐던 거야. 잘 몰라서 나온 발언이고 청소부보다는 덜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는 발언이긴 했다. 이 정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업인식에 대한 무지가 드러난 거지. 얘가 OL은 하찮은 일이다. OL은 복사나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비하할 의도가 있어서 말한 건 아니다 이거죠. 자기는 그냥 사무실에서 예쁜 유니폼 입고 복사하는 일하는 그런 직원이 한 번쯤은 되어보고 싶다. 이런 아무런 생각 없이 한 이야기였다 이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전히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는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고 뭐 그렇다 이거죠. 어쨌든 오늘은 호시마치 스이세이의 직업 비하 발언 논란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